JDBC 패키지의 로우 패키지를 보면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목록, 게시 한 건 조회, 애드가 추가, 업데이트가 수정, 딜리트가 삭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데이터 목록 조회, 한 건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이 5가지를 각각 다른 파일로 구분해서 JDBC add ex, delete ex, get ex, list ex, update ex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우 패키지가 있는데 이 로우 JDBC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 요 5가지를 발전시켜서 DAO, DBUtils 이렇게 3단계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JDBC EX부터 보겠습니다. JDB List EX는 책의 페이지 861 예제 16-1을 수정한 거거든요. 교재 보시면 이 내용인데 제가 만든 게 여기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있는 내용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지 마시고, 책에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만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아까 JDBC 프로그래밍 순서 이렇게 6단계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예제인데, JDBC를 처음 배울 때는 이 소스가 좀 복잡하고 약간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것도 또한 익숙해지면 별게 아니고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복잡하고 길게 보이더라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먼저 학생 목록 조회를 하겠습니다. 학생 목록을 조회하는데 이제 이거는 목록을 담을 리스트예요. 그쵸? 리스트 오브 스튜던트. 스튜던트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스튜던트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테이블에 아까 스튜던트 테이블에 ID, name, dpt 있었잖아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정보를 담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갖고 와서 담는 그릇으로 쓰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런 클래스들을 value 오브젝트 또는 도메인 오브젝트 그렇게 불러요. 그냥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멤버 3개를 만든 다음에 디폴트 컨스트럭터 있고요. 그리고 이 3개 자체를 한 번에 세팅하는 오버로디드 컨스트럭터 하나 만듭니다. 이 컨스트럭터가 없으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로 생성한 다음에 일일이 셋을 3개를 해줘야 돼서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멤버 3개에 대해서 전부 다 getter랑 setter를 다 만들어 줍니다. get, ge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튜던트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한 toString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쵸?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이 소스에서 소스 자동 생성 기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JDBC list ex 다시 보겠습니다. list ex입니다. 이제 스튜던트의 리스트 오브 스튜던트로 이제 제네릭 타입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거는 목록을 담을 그 리스트죠. 그 다음 제일 먼저 하는 게 데이터 소스를 정의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정의할 때 이제 new MariaDB 데이터 소스. 사실 교재 파일에서는 여기 class.4name을 써져 있는데 이렇게 class.4name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직접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면은 JDBC 드라이브를 바꾸고, 그쵸? JDBC 드라이브가 바꾸면은 여기는 이 파일명도 이 클래스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URL 방식도 바뀌게 될 거고요.
지금 이 URL은 MariaDB에서 이렇게 URL을 정의하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앞부분은 다 똑같고요. 여기는 DB 서버가 있는 그 호스트의 IP를 쓰시면 되고, 여기가 스키마고요. 그쵸? 이게 유저네임, 이게 패스워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MariaDB 데이터 소스를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하는 거라곤 이 URL 필드에 URL 세팅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소스는 그 URL 세팅하는 게 다다. 그리고 요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다음 하는 일이 get 커넥션을 합니다. 그럼 이 지정된 이 URL에 있는 이 데이터 소스로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그 커넥션을 갖고 옵니다. 이게 다 인터페이스예요. 데이터 소스, 커넥션, prepared statement, result set 다 인터페이스인데, 얘는 get connection 하면은 이 데이터 소스는 MariaDB 데이터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get connection 하는 건 MariaDB 데이터 소스에서 get connection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MariaDB 데이터 소스에서 get connection 하면 MariaDB 커넥션이 리턴이 돼요. 근데 그 MariaDB 커넥션도 이 인터페이스 커넥션을 또 임플리멘트 한 거겠죠. 그래서 MariaDB 커넥션을 커넥션 인터페이스에 담는 겁니다. 이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는 이 커넥션에서 prepare statement하고 여기다 SQL문을 적어줍니다. 이것도 또한 prepare statement 하면 MariaDB의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또 인터페이스에다가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prepared statement에서 바로 execute 쿼리를 합니다. 데이터 조회를 할 때는 항상 execute 쿼리를 합니다. 그러면 prepared statement에서 execute 쿼리를 하면 result set이 나와요. 이 result set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sult set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명령문을 수행을 하면 이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이 1, 2, 3번 김철수 최고봉 이기자 요 목록을 갖다가 리턴을 하겠죠. 이거를 이제 구해서 리턴을 하면 리절트 셋이라는 걸 이제 자바 객체에서 이걸 봤는데, 오브젝트로 봤는데, 이 리절트 셋은 이 데이터를 다 온전히 담은 그릇이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 셀렉트한 그 결과를 보는 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랑 커넥션이 끊기면은 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절트 셋은 끊어지는 순간 이 리절트 셋은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리절트 셋은 그냥 뷰고, 이 바라보고 있는 이 리절트 셋을 갖다가 온전한 객체에다가 옮겨 담아야 돼요. 그래서 다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야 됩니다. 먼저 리절트 셋을 딱 이제 그 prepared statement에서 execute 쿼리를 하면 리절트 셋이 나오잖아요. 그럼 리절트 셋을 바라보는 요 커서가 제일 먼저는 제일 그냥 0번 그냥 시작점, 아직 이 첫 번째 행을 가지 않은 최초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커서가 넥스트 하면은 여기 1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넥스트 하면은 두 번째 가고, 또 넥스트 하면 세 번째 가고, 이렇게 넥스트 할 때마다 커서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리절트에서 넥스트 하면은 이제 여기를 커서가 아이디 1번인 지점을 이제 포인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가 1번인 걸 갖고 아이디를 갖고 오고, 네임을 갖고 오고, DPT를 갖고 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튜던트 오브젝트에 담아요. 담은 다음에 이걸 스튜던트 리스트에 애드를 시켜서 넣죠. 그 다음에 넥스트하고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또 2랑 최고봉 멀티미디어 이거를 스튜던트 오브젝트에 담아서 스튜던트 리스트에 넣고, 그리고 또 3번도 또 넥스트를 또 한 다음에 이 세 번째 것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끊는 거예요. 다 옮겨 담은 다음에.
보시면 이제 리절트 셋이 나왔는데, 이 리절트 셋은 그냥 DB를 바라보고 있는 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while rs next 하고 돌려요. 그럼 이 next는 next 한 다음에 거기에 그 결과가 있으면 true를 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없으면 false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next 한번 하면 true 리턴하고, 또 next 하면 true 리턴하고, 또 next 하면 true 리턴하고, 그 다음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false가 리턴돼서 사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는 컬럼, 이런 로우 수만큼 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next를 처음 한 다음에 스튜던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스튜던트 객체에다가 result set get string id, result set rs의 get string name, rs의 get string dpt 하면은 여기 요 컬럼의 값이 이제 구해져요. 그러면 id name dpt 하면은 이 1 김철수 컴퓨터 시스템, 1 김철수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스튜던트에다가 set 해갖고 다 하나씩 정의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튜던트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튜던트를 스튜던트 리스트에 add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rs를 쭉 해갖고 세 바퀴가 다 돌고 나면 네 바퀴가 딱 되면은 false니까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 돌면 스튜던트 리스트에 다 담겼겠죠. 그러면 전부 다 클로즈를 하고 그 다음에 다 구해진 그 스튜던트 리스트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먼저 스튜던트에서 DB에서는 id가 int인데 제가 스트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험상으로 프라이머리 키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인티저로 해도 그거는 스트링으로 설정해서 읽고 쓰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파라미터로 그 id가 넘어오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넘어올 때는 항상 스트링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밸류 오브젝트, 요 도메인 오브젝트에서의 스트링이 아닌 걸 쓰는 경우는 실제로 연산이 필요한 값이 넘어올 때, 예를 들면 무슨 특정 숫자 있어요. 얘가 받아갖고 그걸 연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인트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대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하는 게 훨씬 개발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다 돌린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리스트에 담는데,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걸로는 루프를 돌리면서 프린트를 한 줄씩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록을 조회하는 게 지금 이거의 그 목적이잖아요. 목록을 조회할 때는 지금 리절트 셋을 바라보고 상태로 루프를 돌리면서 출력을 하면 안 되고요. 온전한 객체에 다 옮겨 담은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한의 작업을 하고 이 출력 같은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try 하고 여기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exception 시간에 배운 try with resources 구문에 의해서 try에 가로쳐 놓고 여기다가 리소스를 정의를 하면 파이널리로 별도로 쓰지 않아도 저절로 파이널리에서 클로즈를 한다고 했잖아요. 커넥션도 그렇고, 커넥션도 이제 보시면은 얘도 오토 클로저블, 그쵸?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도 얘도 이제 statement 하면 얘도 오토 클로저블, 다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오토 클로저블은 그 try with resources 구문에 쓰면은 우리가 클로즈를 안 해도, 그쵸, 별도로 클로즈를 안 해도 자동 클로즈 된다. 그래서 이 try 구문이 끝나면은 커넥션까지 다 끊겨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을 연결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놓고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바로 커넥션을 끊어야지 연결을 하는 상태로 계속 잡다한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자기가 연결을 반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로운 연결을 받거나 또 얘가 연결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커넥션을 100개까지만 허용하겠다 또는 30개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도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넥션을 무한정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커넥션 개수가 꽉 차면은 그 다음부터의 커넥션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대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커넥션을 빨리 끊지 않으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빨리 끊어야지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바로 DB에 커넥션을 해서 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넥션을 돌리면서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리절트셋을 돌리면서 출력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리턴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리절트셋은 클로즈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커넥션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그 커넥션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try with resources 구문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tried with resources 구문에 있으면 자동 클로즈가 되는데 prepared 스테이트먼트 끊을 때 리절트 셋도 같이 끊어지기 때문에 리절트 셋은 사실 별도로 클로즈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를 리턴을 하면 지금 이 메소드 리스트 스튜던트를 호출하는 이 메인에서 이제 그 호출한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를 받아갖고 얘를 돌려서 출력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를 루프를 돌면서 출력을 했는데 사실 시스템 아웃 프린트엘에 스튜던트 리스트를 하고 바로 스튜던트 리스트를 해도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줄에 쭉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루프를 돌린 거고요. 사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프린트엘에다가 스튜던트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다 뭐가 실행된다고 그랬어요? 스튜던트의 toString이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게 실행되고요. 여기도 사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한 줄 출력할 때마다 new 라인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여기서도 일단 제가 실행을 먼저 해보고 바꿀게요. 뉴라인 빼고 이렇게 실행하면 이게 3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toString이에요. 그래서 제가 루프를 돌린 거잖아요. 루프를 안 돌리고 사실 그냥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줄로 쭉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루프를 안 돌리고 출력을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toString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뉴라인을 해줘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그냥 스튜던트 리스트를 출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되겠죠. 리스트는 맨 앞에 이렇게 브래킷이 앞뒤로 하고 toString으로 이 스튜던트 toString으로 연결한 이 스트링을 컴마로 연결한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리스트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toString이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 JDBC 리스트 EX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서 목록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뭐 90%는 이제 JDBC는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getEX를 해야겠습니다. getEX를 할 텐데 이건 학생 한 명을 조회하는 거예요. 학생 한 명 조회. 한 명 조회는 아까 리스트랑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얘는 루프를 while로 돌렸잖아요. 한 명 조회하는 거는 while로 돌리질 않고 그냥 if로 해갖고 if 있으면은 객체를 생성해서 담고 없으면은 그냥 안 담고 이렇게 되고요. 이 제일 위에 선언하는 것도 그냥 리턴 시키는 것도 그냥 스튜던트잖아요. 목록은 스튜던트 리스트 오브 스튜던트인데
get은 그냥 스튜던트 객체 하나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rs가 있을 경우에 new 해갖고 스튜던트 해갖고 마지막에 리턴을 하니까 실제로 결과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리턴을 하게 되고, 결과가 없으면 널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랑 차이점이 한 개가 또 있는데, 아까 이제 list ex에서는 지금 이 SQL문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어요. where절이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없는 건데, 그 전체 목록이잖아요. 근데 get 보면 여기다가 지금 id는 이렇게 인자로 받게 돼 있어요. 호출하는 것도 여기다 get student id는 2.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안 받으면, 지금 학생이 100명이면 SQL문을 여기다 100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생이 1번 학생이건 2번 학생이건 3번 학생이건 같은 함수로 같이 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자로 받고, 그 인자로 들어갈 SQL문을, 이 인자가 들어갈 자리를 물음표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물론 물음표를 안 쓰고 이렇게 갖고 i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 id가 바뀔 때마다 SQL문이 바뀌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SQL문이 들어오면 그 SQL문을 컴파일하고, 또 먼저 SQL문을 파싱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그런 결과를 그런 과정을 밟는데, 여기다가 물음표를 딱 쓰면,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1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3번 들어올 때마다 이 SQL 문장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매번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다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그 파라미터로 삽입하면은, 얘는 지금 SQL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SQL문 한 번만 컴파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파라미터 자리를 스트링을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 물음표를 한 다음에 이 물음표에다 값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물음표에다 값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쓰는 게 prepare statement예요. prepared statement. 또 그냥 스테이트먼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repared statement 만들 때는 인자가 들어갈 자리에 물음표를 한 다음에 이 파라미터 자리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줍니다. prepared statement에다가 set string에서, 지금 물음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1인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물음표란 뜻이에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id를 넣는다. 이 자리에 id가 들어가는 거죠. 물음표가 2개, 3개 들어가면 setString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 순서대로 여기다 숫자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를 수행하고 execute 쿼리를 하고 여기다 next를 하고 끊는 거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튜던트를 받아서 스튜던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2번 학생 줘야니까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2번 학생 출력이 잘 됐죠. 여기 또 1번 넣으면 1번 학생이 출력이 되고요. 이제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재 863페이지 예제 16-3인데요 16-3에 보면 추가 수정 삭제가 전부 다 한 그 JDBC EX3에 다 들어있는데, 저는 add EX, update EX, delete EX 나눠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학생 먼저 한 명 추가하는 걸 할게요. 이것도 메서드에 이번에는 이제 스튜던트 객체를 받아서 이 스튜던트 객체에 있는 값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걸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구하고 커넥션을 연결하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를 정의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insert student name dpt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아이디는 안 넣는다고 그랬죠. 오토 인크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두 개만 받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이제 스튜던트의 네임을 넣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dpt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get하고 그 리스트에서는 파라미터를 세팅한 다음에 execute query를 했잖아요. 조회할 땐 execute query, 그리고 실행할 때 추가 수정 삭제할 때 그때는 execute update를 합니다. 그러니까 prepared statement에서는 무슨 우리가 앞으로 더 SQL문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배치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번 과정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execute query, execute update. 그래서 목록 조회나 한 건 조회할 때 리절트 셋을 구하는 건 execute query,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건 execute update. execute update라면 리턴 값이 실제로 추가 수정 삭제된 행의 개수가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한 건을 추가를 했는데 추가가 됐으면 1 리턴을 하겠죠. 그리고 추가가 안 됐으면 0 리턴하는데, 실제로 add는 추가가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뭐가 값이 잘못돼서 그런 익셉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add에서 0이 리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add는 성공하면 1 리턴되고, 뭐 배치 업데이트, 배치 인서트를 하면은 뭐 3개를 넣으면은 3이 리턴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컴마 해갖고 이렇게 물음표 연결해갖고 여러 개를 넣으면은, 그렇게 여러 개를 넣으면은 그 여러 개 넣은 행수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add student는 얼마가 실패하면 익셉션이 발생할 거고, 성공하면 1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add를 해보겠습니다. 학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지훈 전정학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잘 추가되는지 한번 list ex를 다시 실행해 갖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주지훈하고 전정학과 잘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JDBC 업데이트 EX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입니다. 수정도 사실 추가 수정 삭제는 모두 동일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데이터 소스 커넥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까지 다 동일하고요. 이제 SQL문이 update student set name은 뭐고, 디파트먼트는 뭐고, where id는 뭐다. 그러니까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이름하고 dpt를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물음표 수가 3개니까 처음 물음표에는 student의 get name, 두 번째는 get dpt, 세 번째는 get i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name, dpt, id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한번 실제로 이 메서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김철수 컴퓨터 시스템인 이제 1번이 김철수랑 컴퓨터 시스템인데 1번을 안철수랑 국민의당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죠. 그래서 학생을 수정했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찍혔습니다. 한번 잘 수정됐는지 목록을 다시 리스트 EX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안철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 로우즈가 1이 되면은 요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5번이다. 그럼 지금 5번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을 실행해봤자 웨어절에서 그 아이디가 5번인 건 없기 때문에 실행이 했는데 실제로 업데이트는 하나도 안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업데이트 로우즈가 0이 리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로즈가 0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학생이 없어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다음에 delete ex를 하겠습니다. delete도 보면 add, update, delete는 사실 다 동일해요. 여기는 delete from student where id equal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 아이디의 사람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스튜던트가 사실 들어올 필요가 없고 아이디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쵸? 이 스튜던트의 이름하고 DPT는 삭제하는 거랑 상관없고 아이디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디에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실제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5번을 업데이트하면 5번 학생은 없으니까 실행해봤자 학생이 없어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안철수를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리스트를 가갖고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1번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5가지를 했습니다. 리스트로 목록, 그쵸? 그 다음에 get으로 한 건 갖고 오는 거, add로 추가하는 거, 또 업데이트로 수정하는 거, delete로 삭제하는 거. 이 5개만 하면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목록, 한 건 조회, 추가, 수정, 삭제. 그래서 raw JDBC를 사용해서 raw라는 것은 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JDBC API에 그 원초적인 JDBC API를 사용해서 목록, 한 건 조회,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롬복에 대해서 좀 설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student라는 value 오브젝트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 오브젝트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뭐 작게는 수십 개, 그리고 좀 큰 데는 100개, 뭐 수백 개, 1000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 수많은 이 도메인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 오브젝트 이제 이 필드까지 정해주는 건 좋은데 이 컨스트럭터 만들고 게터 세터 만들고 투스트링 만들고 이게 되게 뭐 지난한 작업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소스로 해갖고 뭐 제너레이터, 게터 세터, 뭐 제너레이터, 투스트링 해갖고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라이브러리가 롬복입니다. 롬복에 대해서 롬복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롬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프로젝트 롬복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정도 URL은 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젝트 롬복.org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보시면 여기 롬복 자르라는 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실행합니다. 자바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 이제 OK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specify location을 누르셔갖고 내가 이클립스가 설치된 그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우리는 패키지 밑에 이클립스죠, 그쵸? 패키지 밑에 이클립스 셀렉트하고 셀렉트하고 인스톨 업데이트 딱 한 다음에 quit 인스톨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클립스의 롬복.자르가 플러그인이 돼요. 이렇게 롬복.자르를 플러그인을 한 다음에는 이클립스를 죽였다가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이클립스를 재시작한 다음에는 아까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롬복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implementation 해갖고 이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레이드를 하고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 그래서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 앤 익스터널 디펜던시즈에 롬복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롬복.jar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이게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아니고 자바 프로젝트면 아까 그 다운받은 롬복.jar 파일을 이 라이브러리에 넣은 다음에 add build pass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다가 롬복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에다가 롬복을 그 빌드 패스에 잡으시면은 이제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스튜던트에서요 이거를 다 날려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왼쪽 밑에 아웃라인을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애너테이션을 붙여요. 그럼 어때요? 벌써 게터 세터가 쫙 생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이 애너테이션을 붙이면은 롬복이 이클립스가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컴파일 할 때 컴파일 하면서 그 안에다 게터 세터 toString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소스에는 없는데 컴파일된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아까 이클립스 플러그인에 롬복을 롬복을 이클립스에 설치해서 플러그인이 설치가 돼서 컴파일 할 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etter setter 있고 해시 코드도 있고 toString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컨스트럭터 넣고 싶다. 그러면 all args constructor 그러면은 모든 아규먼트가 포함된 컨스트럭터. 그럼 여기 요 컨스트럭터 생겼죠. 그쵸? 인자 3개 받는 컨스트럭터. 근데 요 오버로드한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써준 다음에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또 써줘야겠죠.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no args constructor. 이걸 만들면은 요게 디폴트 컨스트럭터 이걸 만들고 저장을 했구나. 이렇게 임포트하고 저장해주면 여기 디폴트 컨스트럭터 생기죠. 그래서 롬복을 쓰면 이렇게 필드명만 적어주고 위에다가 애너테이션만 붙이면은 getter setter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롬복이란 컴파일 할 때 getter setter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등의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자바 라이브러리다. 설치 방법은 먼저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을 합니다. 롬복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java-jar에서 실행한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인스톨 한 다음에 퀵 인스톨을 하고 이클립스를 반드시 재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클립스 재시작을 안 하면 이 플러그인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애너테이션을 쓰기 위해서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그 롬복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 implementation build.grade에 요걸 추가한 다음에 refresh grade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클래스에 데이터를 애너테이션 데이터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컨스트럭터가 필요할 경우에, 컨스트럭터 필요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만 붙이면 되고요. 추가적인 컨스트럭터가 필요할 경우에, 그럴 때는 아까처럼 no args constructor or args constructor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이걸 안 적으면은 그냥 디폴트 컨스트럭터만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인자 3개를 받는 컨스트럭터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